수학하 페이지 12 1. 집합과 부분집합 1. 집합과 원소 집합이 무엇이냐 하면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5 미만의 자연수라던가 빨간색 과일이라던가 누가 얘기해도 똑같은 답을 말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사람 혹은 우리 반에서 가장 멋있는 친구 이거는 집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의 개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집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 원소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이 다 원소입니다. 그래서 집합은 무엇이다? 포인트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는 원소라고 부른다라는 사실. 자, 집합과 원소의 관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 안에 스몰 a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A라는 그 집합 안에 B는 들어있지 않죠. 밖에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A가 라지 A의 원소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A는 라지 A에 속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쪽으로 입 벌려줬죠? 그리고 가운데 찍 하나 줄 긋습니다. 그러면 A가 당연히 더 큰 거겠죠? 라지 A가 당연히 크고 얘가 그 안에 들어있다,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엘리먼트, 집합에 속한다라는 기호인 E라는 기호는 원소의 엘리먼트라는 알파벳 첫 글자를 따가지고 와서 씁니다. 그래서 가운데 줄 하나가 이렇게 더 있다. 그러면 엘리먼트구나. 집합과 원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B는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엘리먼트가 아니다는 의미로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A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럴 때는 공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원소를 쭉쭉쭉쭉 나열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얘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조건만 얘기해줘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X바 X는 자 X가 있는데 그 X라는 아이는 이런 뜻입니다. X바라고 했습니다. X바 그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그럼 당연히 이렇게 1, 2, 3, 4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 그 안에 원소가 1, 2, 3, 4 들어있어 라고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세 가지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1번 풀어봅시다. 다음 보기에서 집합이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래요. 집합이 아닌 것 뭐가 있는데요? 집합이 아닌 것. 자, 1번은 집합인가 집합이 아닌가 한번 볼까요? 착한 학생의 모임. 착하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이거는 집합이 아닙니다. 자, 얘는 M에 속하겠습니다. 집합이 아니니까요. 자, X제곱이 2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죠? 그죠? 그건 유리수가 될 수 없죠. 무리수죠. 그럼 얘는 불가능하고. 자,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습니까? 1보다 작은 자연수 무엇입니까? 없죠. 없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수이면서 짝수인 자연수 뭐가 있습니까? 소수 2부터 시작하죠. 유일한 짝수인 소수는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인 거의 개수 공집합 한 개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착한 학생의 모임 얘는 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m-n m은 몇 개입니까? 집합이 아닌 거 하나. 그 다음에 공집합인 것. 뭐 있죠? 공집합인 것. 얘도 원소가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도 원소가 없죠. 없는 거니까 공집합이죠. 얘는 원소 개수가 하나죠. 그래서 공집합인 거 2개.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12의 양의 약수가 뭐가 있죠? 12의 양의 약수 일단 써볼까요?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있죠. 자, 엘리먼트 하다 포함되는 관계를 볼게요. 자, 1 포함됩니까? 원소입니까? 그렇습니다. 2 원소입니까? 그렇습니다. 3이 원소가 아니라고요? 4가 원소입니까? 그렇습니다. 5가 원소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3이 왜 원소가 아닙니까? 3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5번 볼게요. 자, 5번. 집합 A 안에는 1, 2가 들어있고 B 안에는 3, 4가 들어있는데 A 플러스 B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얘는 두 개 원소끼리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지? 스몰 a는 a에 들어있는 집합이고 스몰 b는 b에 들어있는 건데요. a에 들어있는 거 하나, b에 들어있는 거 하나 뽑아서 더해줘.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다시 잠시만요. 자, a 플러스 b는 어떻게 계산을 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할게요. 자, 이쪽에서 a에서 1을 더할 수도 있죠. 1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a에서 1을 가져올 수도 있고 b에서 3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1을 가져오고 b에서 4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a에서 2를 가져오고 b에서 3을 가져올 수 있고요. a에서 2를 가져오고 b에서 4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4, 5, 6. 집합이니까 이렇게 답이 똑같은 건 두 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4, 5, 6 있다. 자, a랑 a를 더하래요. 그러면 1하고 2 더할 수 있고, 그죠? a랑 a 더하라면서요. 그 다음에 1하고 1 더할 수도 있죠. 그리고 2하고 2를 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a 플러스 a에 쓸 수 있는 원소 뭐가 있습니까? 자, 2 더하기 1 더하기 1인 2와 1 더하기 2인 3과 2 더하기 2인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집합 A를 구해라. 일단 A 안에는 5가 들어있는데요. A의 원소라면 더해서 뭐든지 다시 A의 원소가 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럼 일단 5라는 게 A의 원소죠. 그럼 A 안에는 5가 일단 들어있겠죠. 그러면 5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5 더하기 5도 가능하죠. 10도 원소네요. 그러면 이제 5하고 10이 원소니까 5하고 10도 더할 수 있겠죠. 그럼 15겠네요. 그러면 15도 원소가 됐네요. 그럼 5 더하기 15 되겠죠? 그럼 얼마인가요? 20이죠. 마찬가지로 계속 만들 수 있겠죠? 25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것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네요. 얘네들 더해서 25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얘네들 더해서 45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얘네들 더해서 55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25랑 5랑 더해서 30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들 있죠. 5, 10, 15, 20, 25, 45, 55, 30 기타 등등등 이런 숫자들. 그죠? 그런데 100 미만 중에서 5의 배수들을 다 만들 수 있겠네요. 5의 배수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집합 A는 어떻게 쓴다?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5, 10, 15, 20 해가지고 어디까지? 100까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전체 집합에. 그죠? 그래서 100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집합 A를 구하여라. 아니면 뭐 이것도 가능하죠.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X가 있는데
그 x는 100 이하의 100의가 아니고 100 이하의 5의 배수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관계 한번 볼게요. 집합의 포함관계. 아까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엘리먼트를 썼죠. 여기는 집합이고 더 큰 쪽에 집합 쓰시고 이쪽에 원소 쓰시고 이거는 엘리먼트를 표현했는데 집합 대 집합 관계는요. 엘리먼트를 쓰지 않아요. contain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인 C로 표현을 해줍니다. contain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B가 훨씬 더 밖에 있죠. 그래서 B, A가 안에 있을 때 A는 B에 포함된다. 그리고 더 큰 쪽에다가 입을 이렇게 벌렸죠. 벌린 쪽에 더 큰 쪽에다 B를 쓰시고 안에다 A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두 가지가 경우가 있어요. 이래도 A랑 B랑 똑같아요. 똑같아도 예를 들면 A 안에 1, 2, 3 들어있고요. B 안에 1, 2, 3 들어있어요. 그럼 똑같지만 A가 B에 포함되기도 하고 B가 A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A가 B에 포함도 되고 B가 A에 포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진짜 부분집합이에요. 왜? B 안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A는 진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밑에 나오겠지만 전체 모든 집합에서 한 개만 빼시면 됩니다. 얘는 좀 이따 나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진부분집합이다. 안에 쏙 들어갔을 때 진부분집합이다. 쏙 들어갔을 때 이렇게 똑같지 않고 쏙 들어갔을 때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부분집합의 성질 한번 볼게요. 얘는 공집합이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당연히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은 A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도 A에 포함돼요. 진부분집합은 아니겠지만 똑같을 때도 서로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B가 더 크죠? A가 더 안에 들어있고요. 분명 A가 더 작아요. 그죠? A가 B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C가 더 크죠? B가 포함되죠. C 안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A가 C에 포함된다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랑 B가 같을 때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위에 요런 경우 A랑 B가 같을 때 요런 경우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고 A, B가 같다.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다. 요런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건 이런 뜻이구나. A랑 B가 같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A 안에 원소 공집합 얘는 원소예요. 원소 1 원소 집합 2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A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뜻이냐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집합 기호가 있던 공집합 기호가 있던 이 각각이 원소인 것처럼 얘도 이 각각이 다 원소입니다. 집합 전체 이렇게 집합 기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다 원소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애도 원소라서 엘리먼트를 써줬어요. 이렇게 표현해줬고요. 자, 1이라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선생님 얘는 집합 아닌가요? 집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념으로 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네모처럼요. 그래서 얘가 엘리먼트를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 특수 경우라서 주의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부분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공집합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원소를 하나도 안 썼어.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는데 얘 부분집합은 얘 이렇게 쓰고 시작합니다. 얘는 무조건 들어있어요.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원소가 한 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거 쓰는 방법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도 있어. 공집합하고 1만 들어있거나 공집합하고 집합 2만 들어있거나 1하고 집합 2만 들어있거나 요렇게 원소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원소가 세 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공집합 하나, 1 하나, 집합 2 하나.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 문제에서는 E는 A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E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포함된다? 아, 집합 E라는 원소가 포함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얘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엘리먼트가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E만 쓰면 이거는 원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를 집합으로 생각해서 E라는 집합이 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옳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된다라고 쓰는 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의 이 집합 E는 특수하게 원소, 이렇게 네모인 것처럼 원소로 쓰였기 때문에 이 집합 자체를 이렇게 컨테이너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의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9번 한번 봅시다. 자, 9번 문제. A에 1, 3이 있고, 자, 그러면 A에 1, 3 있고, 그 다음에 B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2x 플러스 1이 7이니까 얘는 3만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C는 2보다 작은 소수라면서요. 2가 제일 작은 소수인데 2보다 작은 소수가 어디 있어요? 얘는 공집합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애가 제일 작고 어차피 얘도 집합이니까요. 자, 서로 컨테인 기호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 작고 A가 가장 크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집합. 얘는 집합인데요. 얘도 원소로 봐야 되겠죠. 집합이라는 기호 안에 들어있으니까 공집합도 원소의 개념. 1도 원소, 2도 원소, 집합 1, 2도 원소. 그렇다면 1번. 공집합이 원소니? 얘는 그렇죠. 맞다고 해야 되겠죠. 이 공집합이라는 것도 하나의 원소로 여기서 쓰인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의 의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뜻에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얘기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때 A가 이렇게 텅 비어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공집합은 당연히 이렇게 컨테인 C로 표현해줘야 되겠죠. 얘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의 부분 집합, 이렇게 집합 하나의 부분 집합 얘는 지금 집합으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엘리먼트 쓰면 안 되고요. 얘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엘리먼트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하고 2라는 애는요. 요 원소 집합 1, 2 입장에서 봤을 때 얘로 봤을 때는 원소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만든 거야. 이렇게. 1하고 2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얘는 요 1, 2를 사용한 거라면 만약에 요 1, 2를 사용해서 부분 집합을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을 만들어 준 거라면 그때는 뭐를 써야 된다? 집합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써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맞는 얘기지만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엘리먼트를 쓸 수도 있고 컨테이너 썼을 때도 맞을 수도 있어요. 1은 쓸 수 없죠. 얘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원소로 얘는 원소가 쓰인 게 아니죠. 부분 집합 얘를 부분 집합한 거죠. 얘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컨테이너 써줘야 된다는 사실. 얘는 뭐다? 얘는 이거다. 여기 있는 원소를 쓴 거니까 엘리먼트 쓰고 얘는 뭐다? 얘를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부분 집합의 개수 한번 볼게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2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소가 1, 2, 3 이렇게 3개 들어있는 집합이라면 2의 세제곱 그래서 8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진 부분 집합은 뭐냐면요. 부분 집합을 다 구하고 원래 자기 자신까지 들어있는 거는 진짜 부분 집합은 아니니까 가장 큰 거 하나를 빼줘야 된다. 라고 해서 얘의 진 부분 집합은 8 빼기 1, 7 이렇게 쓸 겁니다. 전체 집합 한 개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늘 1을 빼줍니다. 자, 특정 원소 P개를 반드시 포함된다. 아니면 반드시 얘를 제외시켜야 된다. 라고 한다면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빼기 그 특정한 거의 개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밑에 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집합 A가 있는데 A 안에는 1, 2, 3, 3개의 원소가 들어있대요. 얘 부분집합을 내가 일일이 나열해 볼게요. 공집합 또 부분집합이고 1만 있어도 2만 있어도 3만 있어도 1, 2만 있어도 2, 3만 있어도 1, 3만 있어도 1, 2, 3이 다 있어도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이렇게 공식으로 구하면 2의 n제곱개, 2의 3개, 세제곱개, 8개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진 부분집합 어떻게 한다고? 전체 8개에서 자기 자신 요거 자기 자신 하나만 빼주면 7개가 됩니다. 그게 진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3을 포함하지 않는 거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있죠. 얘 밖에 없죠. 4개밖에 없죠.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이 3이라는 원소 하나를 처음부터 빼세요. 처음부터 얘를 빼고 1, 2, 2개로 만들어도 되니까 2의 2제곱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야. 처음부터 3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을 포함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3 하나 빼버리고 그냥 2개로 구해도 된다. 근데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랑 똑같이 구하는 방법이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요. 3이 없는 거 여기 있죠. 3이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얘랑 3이 없는 거죠. 여기다 3만 붙이면 되겠죠. 공집합하고 3, 공집합하고 1하고 3, 2하고 3, 1, 2, 3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 개수는 똑같습니다. 3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 빼버리고 부분집합 구하면 되고 3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3 빼버리고 부분집합 구한 거에다가 3을 다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항상 같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은 1번은 A, B, C, D, E가 있는데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2의 5개 이렇게 구하겠죠? 그래서 32개. 자,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은 뭡니까? 32개에서 A, B, C, D, E 다 들어있는 자기 자신 하나 빼주면 31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A의 부분집합 중에서 C, D, E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럼 원래는 2의 5개인데 C, D, E 3개를 뺄게요. 그러면 2의 제곱개, 즉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A의 부분집합 중 C, D, E를 포함한대요. 포함하는 것도 빼줍니다. 똑같아. 2의 5개에서 C, D, E 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래? 이렇게 구한 거에다가 각각 C, D, E, C, D, E, C, D, E를 이렇게 각각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4개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조금 헷갈릴 텐데 A의 부분집합 중에 CD는 포함하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5개인데 CD 2개는 포함하고 그 다음에 2는 포함하지 않는데 몽땅 빼주세요. 그럼 뭐야? 또 2에 제곱돼서 이것도 4개네요. 구하는 방법 보세요.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몽땅 빼준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15번 볼게요. A는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N개가 있대요. A 안에 부분집합이. 근데 1, 2를 반드시 포함한대요. 그러면 원래 N개가 있었는데 포함하는 거 1, 2, 2개를 뺐어요. 그래서 그 개수가 16개래요. 16개라는 얘기는 2의 4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N-2가 4니까 N이 6. 6이겠구나. 6개 원소가 들어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1, 2, 3, 4, 5의 진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얘 진부분집합? 얘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아니고 부분집합이네요. 몇 개예요? 전체의 개수는요? 2의 5제곱개겠죠? 2의 5제곱개에서 홀수만 있는 거, 적어도 한 개 짝수를 가진다는 건 그냥 홀수만 있는 거는 빼버리세요. 홀수만으로 만들어진 부분집합을 빼버리면 뭐 적어도 2나 4 둘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 그래서 홀수만 있다고 합니다. 홀수만 있는 거 몇 개 있습니까? 홀수가 1, 4, 5, 3개 있겠죠? 그래서 1, 4, 5, 3개 2의 세제곱만큼 빼줍니다. 선생님 얘는 이거에서 이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죠? 그죠? 홀수만 있는 거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냐면 2의 5제곱 32에서 2의 세제곱 8 빼면 전체는 2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라는 거 우리 배운 적이 있죠. 중학교 때. 적어도라면 반대의 경우를 염두에 두자. 자, 19번 볼게요. 두 집합 A 안에는 1, 9가 들어있고요. B 안에는 1, 3, 5, 7, 9가 들어있는데요. 요런 관계가 성립돼야 된대요. X라는 애가 A보다는 커야 되고 B보다는 작거나 뭐 같아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 B의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1하고 9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구나. 그럼 X는 이렇게 구합니다. 5개. 2의 5개에서 1, 9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이만큼 빼줍니다. 이만큼 빼주면 2의 세제곱이니까 8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의 경우로 계산해야 됐기 때문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각각 빼주면 되고요. 얘는 1, 3, 5, 7, 9 5개의 원소 중에서 1, 9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죠? 1, 9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x가 1, 9는 포함되고 얘보다는 작거나 얘랑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1, 9를 반드시 포함하는 그래서 요 두 개만큼 빼준 겁니다. 그래서 8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